지금 시장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좀 자꾸 이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중심을 못 잡고 그리고 투자자분들이 또 심리가 많이 위축됐기 때문에 조금 상승을 하더라도 또 빠지고 이제 이런 식의 흐름들이 계속 반복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시장이 조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얼마 전 미국에서 나왔던 뉴스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미국의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를 완전히 이제 해제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이제 그게 해제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현대백화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현대백화점이 이제 여의도에 이제 새로운 지점을 오픈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 6일 만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나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좀 이제 우리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동시에 경기 회복이 지금 나타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주식시장이 걱정이 되고 있는 게 그럼 이제 긴축에 들어가면 어떡하냐라는 우려감들까지 같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 변동성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근데 이런 변동성들이 좀 당분간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기준점은 3월 달에 있는 FOMC 회의를 일단 기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OMC 회의 전까지는 약간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더라도 만약에 FOMC 회의에서 좀 추가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이 또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시장의 기대감을 가지고 재차 반등에 또 나설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하시면서 지금은 조금 짧은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짧게 챙겨가시는 방법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 저는 이제 어제 처음부터 이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지금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우스라는 종목이 이제 하나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종목 리뷰를 짧게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제우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이제 편입을 시도를 했었고요. 31,500원대 부근에서 이제 편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폭 조금 빠져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어제 편입할 때 조금 아쉬웠던 점은 제가 처음에 이제 원고를 보냈던 것보다 시세가 좀 나왔어가지고 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위쪽에서 잡긴 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이 회사가 모멘텀이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들이 기대해 보여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오늘 조금 빠지게 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좀 어제 변동성을 보이면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서 오후장부터 시장이 좀 많이 밀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상승폭이 조금 축소가 된 부분들이 있었고 또 게다가 이제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꽤나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그렇게 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은 살짝 이제 쉬어가고 있는 구간 정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반도체 장비, 세정 장비 습식 세정 장비를 이제 생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삼성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SK 하이닉스 등 이런 전방 산업의 투자가 올해 굉장히 또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제 좀 나왔던 뉴스들을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삼성에서 실제 이제 투자 그 계획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좀 가닥을 잡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반도체 관련주에는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시면서 현재 구간도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으니까요. 충분히 보유하시면서 일단 목표가 제가 잡아드렸던 가격대까지 그대로 좀 홀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제우스까지 리뷰를 한번 해봤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새로운 종목을 이제 편입을 해볼 건데 오늘은 좀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조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제 현재가부터 조금 말씀을 먼저 드리면 매수는 지금 현재가인 18,650원에 이제 편입을 좀 하는 걸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종목명은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TNR 바이오팹의 흐름들을 보시게 되면 최근에 조금 이제 한번 시세가 한 차례 좀 이때 1월 달에 좀 진행이 되고 나서 11월 달에 진행이 되고 나서 한동안 쭉 행복세를 이어가고 지금 재차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TNR 바이오팹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 소개부터 좀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들을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뭐 바이오 회사라고 했는데 무슨 왜 3D 프린터가 나오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요즘에는 이런 3D 프린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 이제 생체에 좀 적용시킬 수 있는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다. 이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업체가 이제 생산을 하는 거는 이 인공 지지체라고 해가지고 인공에 대한 한 특정 부위를 좀 만드는 그런 인공의 장기 부분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대표적으로 지금 생산을
생산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임상에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임상을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병 중에서 소위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조금 이제 귀 쪽에 뭐 연골이라든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서 쉽게 말하면 귀가 약간 무너진 상태로 이제 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귀를 재건을 하기 위해서는 인공 지지체가 필요해요. 근데 인공 지지체를 결국에는 이 TNR 바이오팹이 그 3D 프린팅 기술로 활용을 해가지고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업체가 이제 강점을 가진 게 뭐냐면 이제 생분해 성분을 가지고서 이런 제품들을 만듭니다.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인공물이기 때문에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몸에 들어가더라도 자연스럽게 녹아서 사라질 수 있게 모양은 재건이 되더라도 이제 재료들은 사라질 수 있게끔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회사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부작용도 많이 적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뭐 3D 프린팅 업체와는 조금 차별화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용들을 이제 이런 3D 프린팅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 조금씩 실적 성장, 아직까지는 다 적자인 상황이지만은 실적 외형 성장을 조금씩 계속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추가 모멘텀들은 지금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TNR 바이오팹이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이제 첫 번째로 좀 자료를 하나씩 좀 보면 일단 생산하는 제품들 일단 간단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프린팅 소재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인공 제품들을 좀 만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실제로 수술이나 우리가 뭐 외형에 상처가 생겼거나 이제 뭐 뼈가 이런 무너졌거나 이랬을 때 사용되는 제품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는 또 다른 쪽에는 장기 유사체, 장기와 좀 비슷한 이런 유사체들까지 만드는 연구 개발을 꾸준하게 좀 하고 있는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화면을 좀 보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자, 아까 제가 생분해 성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몸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녹아야지 이제 부작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시장 자체가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평균 지금 8.1% 정도 국내에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연평균 한 6% 이상대의 성장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자체가 보시는 것이 이렇게 꾸준하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 동사도 그 실적 외형 성장을 꾸준하게 지금 이뤄가고 있는데 그 화면을 좀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자, 실제로 TNR 바이오팹의 연 매출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 이 회사가 상장을 한 게 2018년도였습니다. 2018년도에 상장을 하면서 이때부터 좀 급격하게 이제 성장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매년 외형 성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진행됩니다. 그때는 이제 한 9억 정도 진행을 했었고 이제 19년도에는 한 12억 정도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실제로 올해 지난해 이제 실적이 나온 걸 보게 되면 지금 68억이 넘어가요. 그래서 2019년에 비해 가지고 벌써 한 3, 4배 정도, 한 4배 이상의 외형 성장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생분해 성분에 대한 시장이 계속 확대되면서 이 회사의 외형 성장도 꾸준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모멘텀을 좀 이제 말씀을 또 드려볼 건데 자, 이겁니다. 아까는 제가 뭐 귀 부분에 대해서 귀 재건용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여기 안면골 관련돼 가지고 임플란트를 이제 식약처에서 이제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았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품목 허가를 이제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 판매에 도입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판매되냐면 올해 지금 이번 달 3월 달부터 이 제품들이 이제 판매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도 외형 성장을 이뤄왔지만 이렇게 신제품이 다시 이제 나오게 되면서 요게 이제 판매가 좀 더 본격화된다고 하면 훨씬 더 큰 폭의 외형 성장이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종목만 좀 보고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이제 추가적인 그냥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존슨앤존스 이제 관련주로서도 이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존슨앤존스랑 같이 이제 공동 개발을 이제 인공 피부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 연구 개발을 하는 게 있어가지고 존슨앤존스 관련주로 조금 분류는 돼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존슨앤존스 이제 백신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이 되면서 최근에 관련주를 조금 꿈틀거리는 모습들이 있었었는데 그에 따른 뭐 단기적인 모멘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리에 돌아가서 바로 이제 가격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제가 매수는 아까 이제 현재가에서 편입을 했었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2만 원까지 1차 목표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목표가는 이제 직전 고점대 한 2만 2천 원대까지 한 요저 목표가를 2차 목표가로 제시하도록 할 테니까요. 요 종목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손절가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손절가 같은 게 지금 하단에 이제 한 16,000원대에 최근에 지지를 좀 받았었죠. 그래서 16,500원을 손절가로 잡고서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